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큼 시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멘탈이 흔들리셔가지고 내 투자의 정체성 그리고 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확신이 점점 떨어져서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을 거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스팟 ETF가 승인이 조만간에 안 날 거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중간중간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 누군가들은 ETF의 희망가를 간간히 미디어를 통해서 불렀고 대중심리를 건드렸다가 또 희망을 잃게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특정 시기까지는 긍정의 뉴스도 전혀 나오지 않을 거고 ETF 승인도 전 안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시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한 개의 날짜가 있어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장이라고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일본에서는 사쿠라 익스체인지인가 거기를 인수 합병하면서 우회적으로 상장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거든요. 8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낸스가 이제 일본에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게 좀 의미가 되게 큰데 자 보시면은 고팍스가 금융당국의 대표 변경 신고를 신청했고 이번엔 뭐 수리될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기한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9월 23일 날이거든요. 근데 9월 23일이 어떤 날짜냐면 FED 연준 있죠. FED 연준에서 금리 발표가 난 이후입니다. 네. 금리 발표 난 이후예요.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건 요게 좀 제 눈에는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로빈후드 올해 내 XRP 상장 소문 확산 사실이면 강세 촉발 가능성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SEC에서 이제 소송에 걸리면서 이 XRP란 코인이 로빈후드에서 상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됐어요. 제미니 거래소에 얼마 전에 재상장됐어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향후에 분명히 로빈후드도 XRP를 상장할 확률이 오히려 50%보다는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50%보다는 높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이면 강세 촉발 가능성이라고 뭐 이 기사가 나왔는데 뭐 로빈후드에 상장한다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거는 SEC가 과연 명확한 어떤 스탠스를 하반기에 보여주냐가 중요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긍정적인 뉴스라서 이제 말씀드리고 XRP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SPOT, 스팟 ETF도 관련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XRP는 XRP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XRP가 어떻게 이게 명확성이 나와야 이것도 분명히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부가 돼야 전체 코인 시장의 상승 메커니즘이 전이됩니다. 이게 다 일관되게 다 이게 라인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차티스트가 XRP가 역사상 세 번째 강세 교차를 식별하고 여기 24,577%의 XRP 급등을 예견한다. 이거 뭐 당장 일주일 만에 뭐 이런 거 1년 안에 뭐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예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년간을 보고 이 차티스트는 그냥 차트대로의 어떤 그거를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128달러로 예상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128달러까지 이 XRP를 들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제 유튜브 아이디가 XRP2025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따라하지 못해요. 제 유튜브 아이디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XRP2025로 제가 맞춰놨어요. 이거는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2025년으로 제가 해놓은 이유가 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지금 2023년이니까. 그리고
뒤통수를 맞지 말자, 뒤통수를 좀 크게 쳤던 대표적인, 어찌 보면 이제 김치코인일 수 있는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 위믹스 뭐. 근데 내실이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해요. 이게 8월 15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짜맞춰서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은 다 비슷비슷해요. 예, 대부분의 코인은 다 비슷비슷하고 투자한 뭐 거대 세력이 비하인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개인이 돈 벌게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냥 이 시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메이드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상향한다. 근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엑토즈와 여기 보면 5천억 규모의 미르 2, 3 중국 라이센스 계약.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소송에서 중국계 몇몇 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승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건데 5월 17일 날 뉴스인데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 위메이드 중국 텐센트 클라우드 등과 위믹스 사업 협력 모듈. 자, 우리나라에서 업비트에서 상폐되면서 300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코인원에 재상장하면서 3,000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2만 몇천 원짜리가 3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위믹스란 이 코인은. 근데 텐센트 클라우드가 또 이렇게 또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대. 텐센트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텐센트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다국적 기업입니다. 사실 텐센트 정도면은. 근데 클라우드 쪽에서 텐센트하고 사업 협력을 했다? 그럼 백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별개적인 문제인데 GTA 개발 자회사 웹3 게임 런칭한다. 이게 아마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TA란 게임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아마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5까지 나왔을 거예요. 시리즈.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냐면 이 루머가 도는데 여기 보면은 루머가 돌아요. GTA 6에 관해서.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리워드 시스템을 여기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GTA 6에. 그래서 어떤 코인사가 여기에 결부돼서 뭐 뭘 개발을 할지 뭐 어떤 코인을 여기에다 넣을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발표 날짜가 있어요. 2024년 언제쯤 2025년 언제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코인 시장이 달궈져 있을 때 아마 이 GTA 6를 저는 발표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그 파급력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텐센트를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텐센트가 이제 위메이드하고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뭐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텐센트가 카카오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카카오뱅크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알리바바도 카카오페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를 매일매일 카톡을 사용하면서도 중국과 전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여태까지 거버넌스 작업을 1단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갔던 게 사실 알고 보면 텐센트가 해왔던 어떤 그런 로드맵대로 알리바바가 해왔던 어떤 그 확장의 어떤 그런 거를 여기서 표방해서 사실 사용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어쨌건 이거를 지나가는 김에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텐센트가 사실 이렇게 카카오를 중심에 두고 알리바바와 우회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있다는 구도는 사실 잠정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이 위믹스라는 코인 있잖아요. 클레이도 마지막으로 상장될 곳이 이곳이죠. 다른 데 다 상장되고 마지막으로 상장될 곳이 업비트만 남아있죠. 본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장에 오면 아마 클레이가 여기 상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위믹스란 코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기 상장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큰 뒤통수가 나오겠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오늘 클레이를 사야 돼, 위믹스라는 코인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이런저런 막 우회적으로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시세를 폭락하고 하면서 누군가들은 그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놀아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코인도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위믹스가 이제 향후에 보여줄 퍼포먼스와 비슷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저는 우회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한 거고, 피델리티, 나스닥 벤처스, 여기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 ERIXX에 투자를 했다. 아시겠지만 이 기사가 언제 나온 거냐면 5년 전에 나온 기사예요. 5년 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기사가 5년 전에 나왔어요. 피델리티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가다. 거기다가 블랙락도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자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현물 ETF 얘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막 가상자산에 관해서 막 옹호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랬는데 갑자기 이럴까요? 과거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람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포텐셜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피델리티나 나스닥은. 나스닥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콩 SFC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요 인덱스를 이제 상장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승인해달라고 이거를 올려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닷, 유니스왑,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네, 여기 나스닥은 베리 실버트의 DCG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랑 요거랑 아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ETF가 중요하고 향후에 이더리움 ETF가 그 다음에 중요할 거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쭉 해서 ETF까지 아마 점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블랙록의 결과가 먼저 나올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가장 먼저 이 가상자산의 스팟 ETF 승인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뭐 위즈덤 트리 뭐 이런 데서 이제 승인 요청을 했던 거가 다 이렇게 도미노 같이 승인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지금 뭐 상승장의 시점이 기약이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아마 금리는 저는 솔직히 동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월 보름께 그 언저리에 FOMC에서.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쨌건 끝까지 가상자산 투자자는 일관된 확신으로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 버티셨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포기하면 진짜 저는 몇 년을 후회하실 거고 남은 평생을 후회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